시민들 서울 한 걸음 더 TBS TV 민생 요소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편파 방송, 그래서 진짜 공정방송이죠. 코로나19 우리나라 확진자가 7천여 명을 넘어섰지만 정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 지역이나 전국에서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확진세가 꺾인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빨리 다 완치돼야 될 텐데요. 근데 최근 서울이라든지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또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과 봉사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염원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온 국민이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최윤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박철민 기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기자님, 현재 코로나19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자, 코로나19 현재 현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오늘 자정 기준인데요. 국내 확진자가 7,5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54명이고요. 현재까지 누적 검사 수를 보니까 21만 명이 넘습니다. 21만 144건, 이 중에서 검사가 완료된 거는 19만 1,692건. 그래서 지금 7,513명이 확진자가 됐으니까 검사 받은 분들 중에서 확진 비율은 3.9% 정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어제 기준보다 오늘 0시 기준에 131명이 이렇게 확진 환자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100명대로 누적 확진자 수 증가가 100명대로 됐기 때문에 점점 그 확진의 어떤 추이가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상세하게 나오죠. 29일 날 정점을 찍었던 이 증가세가 점점 줄어들더니 오늘은 좀 가파른 모양새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도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102명의 그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131명 중에서 102명 정도니까 꽤 비율이 높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이 서울 신도림 지역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신도림 콜센터인데요. 이 콜센터가 에이스 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회사 콜센터입니다. 이 위치가, 회사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구로역과 신도림역 사이에 있는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중교통, 특히 이제 신도림역 같은 경우 9만 명이 이용하는 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에 조금 이렇게 이분들이 좀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그 서울의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수도권 지역으로 확진자 수가 좀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정부의 대책을 말씀드리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중에서 신천지 신도 교육생 1,363명에 대해서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470개 정도의 그 요양병원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생수칙은 잘 지키고 있는지, 발열 체크는 잘하고 있는지, 출입 제한은 엄격하게 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가 병원이나 이 요양원에서 그 발생하는 집단 감염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이 시민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원내 감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보호자 방문 횟수와 보호자 그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방문 인원은 1인 이하로 제한을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또 병동 입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로 보호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가급적 병실이 아니라 1층 복도나 이런 데서 교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그 병실에 비치된 그 손 소독제를 사용을 해서 최대한 그 손 세척을 최대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좋은 그 말씀 주셨는데요, 선생님. 정말 저희들이 요즘 걱정되는 것은 오늘 이제 구로 콜센터. 사실 저희가 그 이미 TV 민속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거거든요. 너무 그분들이 작업 환경이 이렇게 딱지딱지 붙어갖고 열심히 고객들 응대하다 보면
비말이 튈 수밖에 없는 데서 결국 사고가 터졌는데 그분들의 이번에 노동 환경도 지금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경남 창녕에서는 노래방, 동전 노래방에서 우리 소규모 그런 데서 사실 노래하면 침 튀기니까 이제 결국 또 이런 데서 올맞던데 근데 학생들이 PC방이나 노래방 좋아하잖아요. 좀 이제 새 학기도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노래방, PC방 이런 데는 특별히 더 조심스러운 거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최대한 이제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부득이하게 그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마스크와 그 손 씻기 같은 거 철저한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마스크를 하면서도 또한 이 대화할 때 좀 거리를 조금 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PC방이나 조용히 이제 하면 되는데 노래방 같이 노래 불러야 되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분들끼만 네. 가야 된다 이런 당부하기도 좀 그러네요. 그렇고 노래방 또 망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고민이 드네요. 네, 예. 선생님 요즘에 이 자가격리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간 감염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자가격리할 때 가족 간의 감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그 격리자는 반드시 이제 혼자 독립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그 격리자를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은 보호자는 최대한 1인 이하로 이제 제한을 두실 걸 권장해드리고요. 또 그 격리자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스크, 휴지 같은 그런 폐기물들은 네. 따로 이제 분류해서 폐기를 하실 걸 권장해드리고 또 세척 같은 거 옷이나 수건 같은 거 세척할 때는 반드시 60도에서 90도 정도 되는 그런 물에 세정제를 풀어가지고 세척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그 아무래도 대화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접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이제 마스크라든지 그 손 세척 같은 것들은 아주 생활화 하시면서 지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좀 최근에 우려되는 사항이었는데, 국내에서 이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박재민 기자님, 예. 국내 임산부 감염 사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국내 임산부 감염자 총 그 정리를 하면 8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일단 1명은 부산이고요. 또 7명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설명을 통해서 이게 저희가 합산을 했는데 다행히 국내 확진 임산부 가운데 중증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도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신생아에 또 감염되는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들 좀 걱정을 합니다. 그래도 지자체 안에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출산 3개월 이내 산모 2,500명 대상으로 가구당 마스크 5매씩 또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저소득층 임산부들이 혹시 마스크 가격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 임산부 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 그런지 그래서 조심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드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보고에는 없다고 하는데 태아한테 수직 감염이라고 하잖아요. 뱃속에 그런 사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 부분도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산모를 통한 그 태반을 통한 태아의 수직 감염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 연구가 가장 활발한 곳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서 실제 그 산모 9명을 네. 대상으로 감염된 산모에 태어난 아이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수직 감염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그 임신 1기에 이렇게 감염증에 걸리게 되는 경우에는 고열 등으로 인한 그 신경관 손상 같은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신 1기 동안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감염 예방 방법으로는 뭐 특별할 건 없지만은 손 씻기, 마스크, 그다음에 그 산모들 뭐 그 밀집 장소 이런 데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이 공적 마스크 오브제가 지금 시행 중입니다. 일주일에 2매씩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뭔가 이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KF 마스크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드라이기로 한다든지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한간에 네. 도는 것들은 사실 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KF 마스크 6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에 그 마스크 안쪽에 이제 침 같은 것들이 고여 있어서 이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6시간 지나면 갈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부득불 이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그 오염이 덜 된 그런 마스크를 선정을 해서 그 마스크를 어떤 햇볕이라든지 어떤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살균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2개밖에 쓸 수 없다면 깨끗이 네네. 잘 관리하고 네. 소독해서 한 2, 3일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권장상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예. 끝으로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네, 최근에 서울 백병원을 방문하신 예. 70세 할머니 사례가 있었잖아요. 대구를 방문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기침 가래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한테 알리지 않은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할머니의 그런 얘기를 또 들어보자면은 가급적 진료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성숙한 어떤 그런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을 조금 배려하고 사실 이 케이스는 원내 감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사례가 될 뻔했는데요. 요런 역지사지 정신을 좀 발휘를 해서 남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 최윤호 한국건강관리협회 내과 전문의 그리고 박철민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게 36년 만에 처음이에요. 먼저 메리스 때 썼을 때는 일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스럽고 손자 둘이나 있는데 손자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학교를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저희 가격만 하더라도 저희가 1,500이에요. 회사에서는 뭐 맨날 뭐 상생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상생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저번 달만 하더라도 7집이 나갔어요. 회사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란 말이에요. 왜냐면 공실 집집마다 배우면 결국은 상가는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2달간 문을 닫던가. 지금 임대료를 각 상가에서 좀씩 내려주는데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기간만 대폭으로 인하해서 우리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면 상권 살려서 그때 다시 임대료 원상 회복 시켜드리면 되니까요. 동대문이 이제 직격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밤 10시에 일을 시작하셔서 보통 새벽 5시까지 정도 일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상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현장에 나와서 직접 어려운 거 상담 듣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 노무, 법무 상담까지 같이 지금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한민국 의식주를 이끄는 이 서민들의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진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님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구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분 다 저번에 네, 네. 한 번씩 나와주셔서 또 네. 나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자, 코로나19 때문에 네. 상황이 많이 지금 안 심각하고 좋아요. 네. 방금 저희 VCR 보면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가게들 사정을 이야기해봤는데 김진철 회장님 네, 네. 지금 뭐 아까 이제 할머님 소감도 나왔는데요. 장사도 안 되죠. 근데 또 손주들 또 학교에 보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한 할머니 마음까지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한상총회 파악하신 네. 우리 중소상공인들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중소상인들이 네. 최대 위기에 최대 얘기나. 예, IMF 처해 때보다 있는- 더 힘들나? 그런 더 이야기도 힘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상인들이 음. 지금 뭐 거진 다 망하다시피 한 것 같고요. 음. 지금 다른 지역들도 지금 경기가 너무 위축된 상황이어서 지금 모두들 다 지금 죽겠다 하는 거죠. 메르스 때보다 더 힘들다? 아유, 엄청 그 더 힘든 느낌은 거예요.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5년 전이니까 IMF 때는 또 네. 아주 오래 전이었지만 메르스 5년 때보다 전이니까. 한 2배 정도 더 힘든 아,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면 느낌이 네, 옵니다. 네, 메르스 네. 때보다 2배 정도 어렵다. 네, 참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교수님,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동대문 시장이 아까 VCR 보니까 정말 텅텅 비었더라고요. 막 중국 상인들도 사실 평소에는 엄청 많거든요. 동대문 가면. 근데 밤 12시부터 핑크인데 이렇게 저렇게 문 닫은 상점도 많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 위기는 굉장히 광범위한 네.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쇼크가 오면 수요 쪽에 오거나 공급 쪽에 오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양쪽 다 사실 발생시키고 네. 있는 거거든요. 먼저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 여행과 유통과 관련해서 자이건 타이건 국가 간 이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관광객이 축소가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항공, 해운, 뭐 음식, 숙박, 여행사 모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심리적인 패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소비자들이 활동을 자제하게 되고요. 제가 생각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평소에 지출되는 법인 지출들이 거의 다 중단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 수요 쪽에서 굉장히 쇼크를 주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물건이 있어도 못 파는, 수요가 있어도 못 파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수요가 있어도 지금 이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동대문 같은 경우 중국에 자재를 받아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드는 수요가 있어도 자재가 없으니까 물건을 못 팔고, 네.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예기치 않은 타격이 와버렸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정말 한 푼도 지금 안 벌리거나 아주 뭐 매출이 그냥 10% 20%대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죠. 말 그대로 죽을 맛일 것 같은데 아까 그 동대문 시장 거기가 임대료 1,500만 원이라는 상인이 계셨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비싼가요? 교수님 우리 조사가 좀 되어 있나요? 일단 뭐 저희가 동대문이나 명동은 평소에 임대료가 비싼 지역으로 유명하고요. 사실 뭐 예전에 일단 뭐 명동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중심가에 뭐 필적할 만큼 임대료가 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서울 중심가의 임대료는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착한 임대인 운동 때문에 네. 지금 인하는 여기저기서 이제 하지고 있는 아직은 소수인 것 같은데 동대문도 좀 조사 결과 나왔죠. 교수님. 예, 지금 이제 동대문 같은 경우 약 한 1,775개 점포가 참여를 해서 약 한 7억 5천만 원,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임대료 인하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별로 기간은 이제 2달에서 12개월, 그리고 인하율도 10%에서 35% 예. 사이로 다양하게 이렇게 인하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에서 35%라도 다행이죠. 뭐 배우 박은희님처럼 네. 3월 한 달을 다 면제를 해주신 분들도 있던데, 제가 또 그걸 간절히 바라보지만 어떻게 또 그 100% 다 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도 있는데, 김치 회장님 망원시장 상인회장 겸하고 계시니까 망원시장도 임대인들이 많이 지금 동참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은 임대인 그 건물주가 30명 정도 됩니다. 30여 명.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 한 6분 정도 되고, 나머지 24곳의 건물주들한테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임대료 좀 삭감해달라고 건물주마다 일일이 전화드려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상인회장님 나서셔가지고. 예. 네, 잘하셨네요. 상인들은 이런 얘기 못 그렇죠. 하거든요. 상인 모임에서 해야죠. 직접 했다 또 밑보이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건물주들 한 15분 정도가 동참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고통이 있을 때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주 다른 분들은 또 임대료를 올릴 계획이었는데 안 올리겠다. 네. 그런 식으로 동참하는 분들도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는데도 지금 몇 군데가 네, 있어서 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 와중에 올리시는 건 진짜 예. 죽어라는 건데.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는데, 교수님, 그런데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조금 설명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최근 논의되는 그 착한 임대료 정책은 이제 이미 벌써 이제 그 임대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운동으로 이제 착한 임대료 정책이 뭐 운동들이 일어났고요. 정부가 이걸 조금 더 이게 장려하기 위해서 그 임대료 인하분의 한 50% 정도를 이제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따르면 2월 27일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19 확산에서 이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그 임대인이 한 326명, 점포가 한 9,400개 정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임대료를 6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그 임대인의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어떤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소득의 어떤 충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통을 조금씩 분담한다라는 측면에서 뭐 이러한 그 정부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임대주도 조금 양보를 하고 정부도 조금 이제 지원을 하고 거기서 이제 지금 당장 힘든 이제 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힘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예전부터 이렇게 구상한 제도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안된 제도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지원 제도가 가장 필요한 분이 이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잘못하면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아가고 안 그런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주셔서 임대인이 동참을 하면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깎으면 정부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임대인이 50%, 정부 50%를 손해보고 임차인을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게 임대인이 안 나서는 경우는 거기에 입주한 세입자는 하나도 지원 못 받는다는 맹점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그에 상해서 바로 직접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요? 회장님 어때요? 그러니까 아니, 임대인이 안 깎아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직접 주지 왜 이런 정책을 쓰냐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건물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설득하기를 이거는 마음이다. 상인들이 언제 건물주들한테 임대료 깎아달라고 얘기하더나 이럴 때 건물주들이 나서주면 더 열심히 앞으로 임대료를 장사해서 임대료 벌어서 낼 텐데 이거는 마음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참. 네, 정말 이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깎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제가 강요는 못 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동참해 주실 것을 막 이 방송을 통해서도 빌어봅니다. 한번. 네, 지금까지 이렇게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동대문 패션타운 이 상인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번엔요, 대한민국 식생활을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을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예 뭐 밑바닥이 하락세예요.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뭐 말할 수가 없어요. 3명이 근무했다면 1명은 자르고 4명이 근무했다면 2명이서 일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 가게 같은 가게들도 어제는 뭐 어제나 오늘날 하고 문을 다 닫고요. 원래 경기 안 좋을 때 그때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명동은 외국인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예 안 들어오니까는 장사가 아예 안 된다고 봐야죠. 버텨보려고 버텨보는데 저도 안 되면은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에요, 사실. 그게 적자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모면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는 지금 하루 매출이 한 70만에서 80만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얼마? 전에는 한 1200만 정도. 직원들도 지금 많이 줄이고. 직원들 줄일 때도 사실 그게 또 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떤 개인이 단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기는 너무 힘듭니다.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도 음식점을 위해서 해줄 방법을 많이 찾는데 그 약품도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받기도 좀 어려웠고 하여튼 각 동사무소마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간신히 구해가지고 지금 뭐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 북적였던 명동의 모습을 명동. 빨리 되찾기를 정말 진심으로 명동까지. 바랍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낸 지역 중에서 제일 힘든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요, 대구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죠. 서문시장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김용호 회장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예. 지금 목소리가 잘 들리고 있죠? 예. 네네네네. 회장님 지금 서문시장이 개장 50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일주일간 휴장을 하고 지금 지난 2일 개장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에 저희 서문시장에서 어려운 결단으로 일주일간 사실 휴장을 하고 2일날 3월 2일날 다시 개장을 하였는데 저 개인의 마음으로는 종식될 때까지 사실 휴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상인들을 생각할 때 더 이상 휴장이 어려워 자율적으로 영업을 재개하고 있는데 약 한 30% 정도밖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예. 여기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서울 망원시장 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망원시장도 네네.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우리 서문시장은 더 심하겠죠? 매출이 얼마나 그렇습니다. 줄어들어 버렸습니까? 네? 매출이 얼마나 줄었을까요? 매출은 걱정돼서요. 이 매출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없습니다. 거의 이 큰 서문시장에. 매출이 아예 없다. 손님들이 고객분들이 오지를 안 합니다. 네, 참 대구 경북 상황이 정말 이렇게 심각합니다. 예. 회장님, 그런데 이렇게 피해가 예. 막심한 상황인데도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생활 물품을 또 전달하셨다고요? 예. 저희 서문시장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스컴 등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식사나 생필품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 조금이나마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네. 예. 아유, 참. 우리 전 국민이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하듯이 또 대구 네. 경북에서는 더 어려운 와중에도 서로를 돕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문시장의 예. 건물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면서요, 회장님.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상황이? 예, 매출에 이제 급감으로 상인들이 임대료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못 벌고 뭐 관리비나 등등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착한 건물주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서문시장에는 300여 명의 건물주가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확산되어 더 많은 착한 건물주 운동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참 감사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예. 저 회장님, 이제 빨리 네. 예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상인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국가 재난의 상황에서 모두 사실 다 어렵겠지만은 영세 상인으로 구성된 내가 사실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더 어렵습니다. 임차료나 관리비 지원,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등을 통해 영세 상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후에 침체된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 주시면은 저희 전통시장에서도 힘이 나서 새로 과거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힘내라 대구 경북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호 회장님이셨습니다. 야, 네, 뭐 참. 매출이 90% 급감이 아니라 90에서 100%. 거의 뭐 아예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데 아까 명동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저는 이제 지금 바닥 경제 비상 상황이다. 메르스 때보다 2배는 어렵다. 김 회장도 그랬는데 지금 방금 아까 이제 명동, 서문시장 이렇게 쭉 보셨잖아. 어떤 대책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이 네. 지금 기초 체력이 네. 애초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 살아남을 지금 여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미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그리 좋지 않거든요. 네. 담보가 네.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힘이 되는 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임대료. 일단 임대료라도 좀 낮춰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상인들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조금 고통 분담을 위해서 좀 뭐 휴직 아니 잠깐의 그 쉬는 거 타임 이 장사가 어차피 안 되니까 이럴 때 조금 임금을 좀 안 그러니까 받더라도 사장님하고 노동자들이 협의해가지고 조금 고통 분담 그렇게 좀 협상을 해라는 거죠. 예, 고통 분담 좀 해주고 정부에서는 빨리 저기 저리에 그 거치 기간이 긴 그런 대출을 좀 빨리 해서 체력을 좀 그래서 방금 김용호 회장님도 서문시장님도 무이자로 빨리 대출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 속도도 더뎌서 지금 제가 애가 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대한민국 주거지를 책임지는 이 서민의 일자리입니다. 바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을 저희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큰 데는 아파트 같은데 큰 일군 회사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다 하는데 이런 데는 개인이 하는 거라. 아니 지금 일도 별로 없는데 무슨 마스크를 주고 그래. 일만원 업체는 다 1만원 다 문 닫잖아요 지금. 다 아시잖아요 그거는. 건설 현장도요? 네, 문 닫아요. 며칠 쉬고 다 그래요 지금. 그 모든 게 다 어려워요 지금.
생활하기. 일반 회사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별 지장 없겠지만 우리 같은 일용직들은 좀 그래도 머리 좀 인력을 원하는 전화가 별로 안 와. 그전에는 100통화 정도 오고 가고 해서 평균 한 200통화 정도를 했었거든. 전화를 그렇게 받았었는데 요새는 하루에 전화가 오는 게 한두 통 오기가 바빠. 괜히 컨디션 안 좋다 그러는데 괜히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뭐 코로나나 이런 병이면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건 불안하지. 일 시키면서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벗어나서 일용직 근로자들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그냥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한민국 주거 공간을 만드는 이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뵀는데요. 상황도 여기가 참 심각하네요. 교수님, 근데 하루에 저렇게 막 200통씩 전화가 울렸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에 뭐 한두 건을 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 현장은 왜 이렇게 입감이 많이 줄은 거예요?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일을 하면 되니까 거기도 네. 이제 한 6곳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뭐 이제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아마 작업 현장에서 불안감이 그게 증폭시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경제 전반이 지금 연쇄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예 뭐 작업을 중단한 곳도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일용직 근로자 숫자가 우리나라 얼마나 되는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통계청에서 일용직이라고 하는 근로자 수는 한 136만 정도 되는데요. 136만. 근데 이제 17시간 미만 근로자들이 한 178만 정도 됩니다. 사실 비슷한 스테이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300만 정도가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싶고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임시직 근로자들. 여기가 이제 한 440만 정도. 대략 한 750만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이죠. 700만 정도 영향이 엄청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650만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 지금 메르스 때보다 2배 힘들다. 그다음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700만 안팎의 어쨌든 비정규직 그중에서도 제일 열악한 일용직 임시직 분들 우리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지금 재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예 이참에 뭐 임대료 인하하면 50% 지원해 준 거 하더라도 매출이 이미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10%까지로.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뉴스 보시면 느꼈지만 전주시가 50만 원씩 주겠다 당장.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하고 실업자니까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잃어버린 사람들. 서울시도 지금 청년들이 알바를 잃은 경우에 2달간 100만 원 주겠다라고 공모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 재난 기본소득이 요즘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재난 기본소득을 우리가 좀 실행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이 찬반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함께 보시죠. 근본 추경 예산안은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나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쓰는 돈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서 돈 쓴다 해서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때 지금 막
개인 기부하고 연예인 기부하는 것보다 나라에서 돈 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찬성을 하죠. 이런 사회적 전환에 대해서는 서로가 배려를 해서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반반이에요.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서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조금씩 해주는 거 조금씩 해주면 좋은데 조금씩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거고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가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들 힘드니까 좀 돕고 살자는 의미로 재난수당 같은 거 있으면은 서로 어느 정도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줘도 되지 않을까. 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저희가 들어봤고요. 얼마 전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재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 찬성 42.6%, 반대 47.3%, 정말 팽팽합니다. 예.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계속 반복하지만 사실 지금 긴급한 비상 상황이 예. 있고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갑작스러운 소득의 충격이 왔을 때는 정부가 조금 이걸 완충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최근 그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기본소득을 경기 부양의 정책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어떤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우리가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착한 임대료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원이 되겠느냐,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완벽한 기준을 갑자기 만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가 상식적으로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계층, 이게 일용 근로자들 중에서 월소득이 굉장히 일정 수준 이하라든지 아니면은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힘들지만은 그렇게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힘들거든요.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자영업자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득이 서문시장처럼 이게 뭐 소득이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카드 매출 같은 거 다.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후에 저희가 이제 향후에 사태가 지나고 경기가 회복할 때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또 회복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 생각도 반반이고 또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신중히 검토해보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근데 다만 지금 너무 상황이 급해서 김진애 회장님은 어쩐지 강력 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왜냐하면 매출이 90% 줄어들었다면 임대료 인하해준다고 그게 보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상인들은 원래가 땀 흘린 만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내 손으로 버는 게 진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벌 수 있는 지금 환경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나가서 장사해도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럴 때에 극약 처방으로 일시적으로 기계를 돌려주는 이런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 잘 종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진철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공동회장님 그리고 오구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상황 보면서 두 분 한 번 더 모셔서 모시도록 하죠. 다시 우리가 점검하고 지금 아까 우리 자영업자들 대출도 사실 신용도가 낮거나 아니면 대출이 많으면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대출 금액이 있으면 안 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당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힘내시라고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 영상을 끝으로 내일 저녁 6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기는 TV 민생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같이 봐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예전처럼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든 시기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건 신호가 바뀔 걸 알기 때문이다. 조금만 힘을 내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좋은 세상. 이거 빨리 잠잠해져서 저 조카 보고 싶은데 지금 형부랑 언니랑 놀러 못 오게 하거든요. 빨리 잠잠해져서 조카 보러 가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들 겪고 있지만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극복합시다. 화이팅!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돈도 벌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